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소부장들의 급등 종목들 노리는 건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3천을 돌파하는데 한번 견인차 역할을 하는 어느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날을 저는 리스크의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지수단에 요새 제가 파생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주도주를 계속 보이지 않게 팔아먹더라고요. 갖다 해서 팔아먹는 수법들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선물 지수 역시 400포인트 가까이 온 지금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정고점을 뚫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전자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이 부분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삼성전자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지수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갖다 해서 MSCI 관철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올해 가을쯤인가요? 근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기대는 하는데 네. 저는 그게 들어갔으면 외국인이 지금까지 이런 패턴을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7월 11일 날이 88,000원이고 제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게 8월 5일이 이게 7만 전자입니다. 우리 그 엔켈이 청산해 갖고 완전히 하루에 400포인트 급락한 날. 네. 근데 지수는 지금까지 이때보다 왕창 올랐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뭔가 만드는 건 같아요. 근데 요번에도 제가 6만 전자에서 좀 팔아라. 이거 돈 묶이지 마시고 이거 팔아갖고 제가 노상 얘기잖아요. DB하이텍 갖고 있는 게 낫고 필옵틱스 갖고 있는 게 낫고 그 유리기판이나 소부장. 이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C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KC. 유리기판에서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C가 이제는 SK하이닉스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대 수익률이 저조할 거라는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3,200 정도 가요. 삼성전자 7만 전자 안 갑니다. 한 6만 4, 5천 원 정도가 200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진짜 우리가 그 국가가 5,000포인트 하잖아요.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예. 정부가 그게 돼야 하고 돼요.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면서 외국인 뮤추얼 펀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구호지 저는 실현 가능성은 상법 개정되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진짜 상법 개정이 했는데 시행이 생각대로 되는지 저는 이게 늘공과 어공의 싸움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도 임기제 어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기업들이나 그동안의 그 이 뿌리들을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려면 첫 번째 업황이 개선돼야 되고 실적도 개선되고 막 그러니까 요번에 7월 초에 그나마 6만 한 2천 원에서 6만 이것도 한 2, 3천 원 더 가겠죠. 지금 같은 유동성장에. 네. 그런데 저라면 그거 갖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팔아갖고 딴 거 3배, 5배 먹을 게 유동성장에 널려 있는데 왜 거기에 모집하고 제가 이 주장을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작년 삼성전자 SK를 팔아갖고 원전할 걸.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한번 보시죠. 8월 5일에서 5월 27일부터는 외국인이 삽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런데 8월 5일부터 요게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조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25조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88,000원대부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전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피미니, 피미엑스파로 이번에 분기 실적으로 저는 7조가 나와야 되고 80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조만간에 확인이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기 전에 고점 찍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삼성전자의 고점이 예.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나올 거다라는 예, 나올 것 말씀이세요? 같아요. 근데 그게 2,000원 정도 봐요. 아, 지금 그러면 62,000원 예, 정도를 62,000, 상단으로 보시는 전번 거고요. 고점, 네. 전번 고점 여기가 지금 상단으로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62,000원. 그리고 요번에 삼성전자 살려면 제가 55,000원이나 7,000원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지지해야만 되는, 왜냐면 뭐 파생 시장이나 바스켓 매매에서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요번에 65,000원이에요. 요번에 저점이 제가 5월 53,500원이에요. 요 중심값만 지지하면 돼요. 근데 57,000원에서 요 65,000원이 고점이죠. 여기서 2,000원 더 간지는 7월 초에 그 실적이 결정이 될 거고, 요 진폭을 그거 노리느니 한번 보시죠. 왜 SK 말고 한번 보세요. 필옵틱스가 요번에 같은 눌림목 하종가 패턴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요번 눌림목에서 거의 7-80% 올랐습니다. 이 에너지를 그 유리판에는 제가 필옵틱스, 근데 이 에너지 이제 필옵틱스도 전 100% 매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HPS, SK하이닉스 갖고 있니 21,000원 산 거 그 HPS가 더 나을 겁니다 했는데 이제 29,000원, 3만원에서는 저는 이것도 매도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달 주소주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상대 속도 전략으로. 그 다음에 오킨즈 전자가 오늘부로 80%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70%대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 아니에요. 최근 4월달 저점대의 기준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들 중에서도 벌써 선도주의 60%에서 80%짜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DB하이텍도 5만 원대 돌파하면 이제 3,000원 남았거든요. 챙기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부장들을 막 찾으시라고 하는 또 전략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7월 말에 하시죠. 7월 말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25만 원도 가지 않았습니까? 장주 26만 원도 찍었더라고요. 찍었죠. 네. 근데 7월 말에 18만 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18만 원이요? 예. 그러면 난 그때 적극적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25만 원대 샀어요. 얼마를 바라봐야 이제 SK하이닉스 지금부터 사갖고 수익이 좀 그럼 30만 원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에 가려고 그러면 누가 가져야 돼요?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고 여기서 날아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소부장들의 급등 종목들 노리는 건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여기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어부 반도체 요게 이제 한 20%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일 때는 121선에서 가까워 있거나 아직도 안 오른 거, 그리고 20일 이격이 50일 최고가 같거나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오히려 소부장도 매도하자. 그러면 요 어버 반도체하고 아까 오킨전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120대 이럴 때 사갖고 이건 때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아직도 이제 소부장에서 매수는 어버 반도체, QRT, 하나마이크론이 저는 제일 좋아 보여요. 위치상으로는. 이것도 삼성 연골고리에 갖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그래프상으로나 사람들이 사기 싫어할 거예요. 저는 사기 싫어하는 걸 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떠들지 않고. 요새 오늘의 핫 이슈는 보니까 네이버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사요. 그렇게 몸집이 큰 종목이 하루 만에 18%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남들 그 18만 원, 17만 원대 그 떠들도 할 때 그때는 왜 안 샀고 24만 원, 25만 원 지금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이번 정부가 다른 색깔이면 전 이런 형태가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트리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AI나 데이터 센터나 뭐 더존 비전이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거든요. 어떤 거는
거의 한 달 만에 더블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놓고 비교할 때 저는 지금부터 지수 따는 3천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죽어도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3천을 돌파하는데 한번 견인차 역할을 하는 어느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날을 저는 리스크의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지수단에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제가 파생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주도주를 계속 보이지 않게 팔아먹더라고요. 갖다 해서 팔아먹는 수법들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주들은 저는 ETF에다 넘기는 것 같아요. 좀 옛날에 전력설비주들이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거든요. 그 작업을 외국인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에서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편하게 그 통신주라든지 그 오이솔루션이나 KMW라든지 아니면은 그 LG 애플 연골고리의 LG 이노텍이라든지 LG 한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네이버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그 빈집털이 된 시가 상위 종목들이 10에서 하루 만에 10에서 20%가 그냥 확확 치고 나오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 노리시는 게 지금 3,000단에서의 전략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3,000단에서의 전략은 저는 현금 50% 만든다. 그리고 그 50%는 주도주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20, 30% 빠질 때 산다. 주도주로. 그리고 지금 주식은 빈집털이 된 종목들만 갖고 있겠다. 그럼 빈집털이 된 종목들은 완전히 역별 종목에 그냥 121선 밑에서 수렴되는 종목들. 그게 SKC,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이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런 군집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늘 좀 갖고 와봤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장중에 26만 원도 터치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거와 연결된 소부장도 이제는 매도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통신주나 애플 연결고리 쪽으로 가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네. 그 삼성전자 대비해서 엄청난 초과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네요. 옆에는 엔비디아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네. 지금 24만 5천 원, 24만 요거 뚫었거든요. 요거 뚫은 거 갖고 흥분하지 마시죠. 저 이게 6월 16일 날에 26만 원 찍었는데 이건 좀 파생적 의도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SK하이닉스 땡기면서 상방으로 3,000%, 7,000%를 만드는데 견인을 했거든요. 위클리 옵션 망에.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가려면 나는 이 엔비디아가 이 150불을 뚫어갖고 한 170불까지 가는 세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 2, 4분기 실적 쇼크예요. 네. 이게 2, 4분기가 지금 테슬라든 지금 로보택시도 기대 안 하는 게 로보택시 이벤트로 지금 뭔가 하려면 로봇주가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막 선도주가 급등하는 것들이 마치 스테이블 코인 같이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돼요. 네. 대장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로보택시 기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2, 4분기 실적은 갖다 해서 테슬라도 끔찍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럽발이나 그동안 노이즈나 막 이렇게 해서 그거가 나왔는데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견주한지 그거를 다들 미국 시장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 그게 다 7월 말 8월이거든요. 그래서 7, 8, 9는 저는 이러한 그동안 주도했던 작년 12월 9일, 금년 4월 이런 기준으로 100% 이상 급등한 것들은 하지 말자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종합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가려면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28포인트만 가면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3,000포인트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3,000포인트 이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아니 네. 3,200간들 수익률 개념을 잡자고요. 3,000이 아니라 3,200까지 갔어요. SK하이닉스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3,200 가는데 마이너스 20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주도주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골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5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맞다. 전략이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네. 이게 이제 제 기준입니다. 52주 최저가 대비 10%짜리만 찾아요. 그 끔찍한 종목 아닙니까? 지금 52주 1년 동안에 현재까지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은 220%, 한화는 278%, 100%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한항공 10%예요. 저는 대한항공 사겠습니다. 지금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죠. 그럼 유가가 이제 올랐다가 이제 정점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원화는 강세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항공주사라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가 엄청 따블이 났잖아요. 제가 사모펀드 일정 작년도에 그 비관적일 때 7,000원대 그것만 배팅하는 사모펀드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블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들 보면 카지노에 관련된 긍정적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무지 나오잖아요. 걔네들 7,000원짜리 파는 작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상대적으로 뭔가 키 맞추기 정도가 이제 저는 롯데에서 관광객을 팔아서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로 좀 이동하는, 그리고 오히려 제주항공 살래요. 오히려. 롯데관광 팔면 제주도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관광. 그럼 제주항공이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지금 왜 안 합니다라는 이유가 반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원화가 강세되고 유가가 급등해도 떨어지면 이제, 그리고 관광객이 7월 달에 또 왕창 온다. 이럴 때 한알령 풀린다 할 때 오히려 항공주 하는 게 위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가 수준이 여기서 더 위쪽으로 방향을 열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흥구석유 갖고 매매해 보니까 네. 이제 흥구석유가 우리가 그 하종가 패턴으로 집중 매수 전략을 세워드렸을 때 어떤 논리를 폈죠? 유가가 급등해야 올라갈 겁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야, 이날 요때 11,000원, 12,000원 사갖고 이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이품문이 현실로 됐잖아요. 그럼 다 때려야죠. 이제는 뭐 또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를 이란을 뭐 응징할 거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때리잖아요. 대표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유가가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럼 봉쇄하면요. 나는 봉쇄하면 다시 살래요. 네. 근데 이란이 지네들 목줄을 재는 건데 봉쇄할까요? 그럼 봉쇄했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카드를, 그러니까 이것밖에 쓸 카드가 없어 정도 때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그런 보고서는 저는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공포를 만드는 보고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77불 찍고 오히려 지금 꺾여 내려가는데 호르무즈에 보면 무조건 100불 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럴 때는 물류주 살래요. 해운주나 아니면 HMM이라든지 뭐 흥하해운, 그 다음에 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겠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카드를 쓸까라고 볼 때는 저는 이란이 그 카드보다는 갖다 해서 보이지 않는 후티 반군 들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테러나거나 뭔가, 왜냐면 자기네들 배나 중국 배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다
갖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어마무시하게 가는데 지금 상태에서 중동을 완전히 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이란의 카드로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카드의 배수진이 아니라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트럼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계속 공격으로 해서 그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장사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자지구, 평화지구 만들어갖고 카지노 만들고 호텔 만들고 이스라엘하고 이익이 딱 부합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러시아계 유태계라든지 미국 유태계라든지 그쪽에 또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이 같이 합쳐져 갖고 규합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군산 복합체들 주가를 사라는 것도 그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쪽도 옛날 그 페르시아 그쪽도 그 옛날하고는 못하지만 결사항전을 할 거라고요. 옛날 이라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라크 같이 되지 않겠나. 또 현재 정부를 붕괴시켜서 친미 정부를 바꾸는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소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교를 건드리는 거는요. 간단히 해서 종교를 건드리면 목숨을 버린다고요. 이건 가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을 갖게끔은 절대 안 할 거니까 핵을 관련된 것들은 다 무력화시키고 원천 봉쇄하고 이거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국가를 완전히 붕괴시키기보다는 국지전 계속 나오고 노이즈만 나올 것 같고 꼭 저거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같이 길게 그냥 늘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우크라이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도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의 봉쇄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 때 그거는 저는 7월에서 9월 달 정도에 확인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첫날만 주가가 좀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고 이후로는 계속 상승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왜냐하면 삼성전자 에스카니스만 땡겨버리면 밑에 그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불확실성의 변동은 다 커버가 되는 장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3,000을 딱 놓고 작게는 100씩 올리고 100씩 뺍니다. 그럼 2,900, 3,100이잖아요. 크게는 200씩 뺍니다. 3,200, 2,800. 요게 앞으로 6개월 전 같아요. 네. 6개월 동안 요 안에서만 놓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은 지수 상관없이 여기서 한 20, 30%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홍구소유 같이 순식간에 더블 난 것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딱 보니까 아침부터 프리마켓에서 공격적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르무즈 매업 봉쇄하지 않는 한 다음 파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급등했다가 저는 상승폭에 14,000원, 15,000원까지 조정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저는 요거 한번 보시죠. 이 SKC. 이런 모양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것도 하종가 패턴 아닙니까? 하종가 패턴 나왔어요. 그리고 52주 최저가에서 아직 10%도 안 올랐어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필옵틱스 넘어갔잖아요. 요새는 대형주에서도 이거 잘하면 13만 원, 15만 원까지 갖다 놓으면 이게 30, 50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갖다 해서 현대차니, 기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이런 종목들만 찾아내는 전략. 그러니까 아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갖다 해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매일 200개 종목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52주 최저가 대비 10% 이내에 있는 종목들만 찾아라. 그 중에 네이버나
이게 벌써 치고 나와갖고 이제 그 종목만 명단 이렇게 뽑았습니다. 삼바, 엔솔, 셀트리온,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대한항공, SK 바이오팜, 에코프로 머티, 지금 한원시스템.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을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이 조건이 네. 10% 이내 종목이에요.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삼바 안 해요. 엔솔 안 해요. 2차전지 아직 안 할래요. 네. 3반은 왜 제외입니까? 이거는 분할해갖고 인적 제가 분할이 얘기했잖아요. 10월에 있죠. 분할해갖고 삼성화재, 삼성생명부터 하고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이건 누른다. 그게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들어왔어요. 90만 원대 사도 돼요. 6개월 지나서 그런 작업으로는 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SKC, SK 이노베이션,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이것도 물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차 전지만 빼는 거예요. 태양광 빼요. 네. 그러면 대충 남아있는 종목들이 선별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SK 이노베이션, CJ 대한통운, 하이트진로, 코스모신 이것도 2차 전지니까 제하고 굳이 한다면 삼성 SDI. 굳이 한다면? 예. 전고체. 그러니까 엔소라는 이 삼성에 약간 전고체 쪽에서 지금 모양이 좋아지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BM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요게 10%예요. 끔찍하죠. 딴 것들 요 밑에 AL바이오, 실리콘2, SM, 젠백스 200에서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종목 차협이 아주 그냥 치 떠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것도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누닌, 엔캠, 대주전자재료, YC,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쫙 있는데 여기서 에코프로 BM,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또 CIS, 포스코, 엠텍 정도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지수가 2,800 가든 3,200 상관없이 순환적으로 네. 나한테 한 차례가 오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에너지를 가진 종목들. 그렇죠.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끌개만 나오면 그래서 요번에 셀트리온도 하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네이버 같은 날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진출에 뭐 어떤 끌개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서 나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목표 수익률을 추세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크게 해도 돼요. 뭐 억대로 해도 되고 한 20-30% 나와도 트레이딩 감각으로 한번 팔아보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저는 7, 8, 9는 좀 이런 종목들만 빈집털이 된 종목들만 3천 가까워진 시대에서 이제 흥분 좀 하지 말자. 뭐 이제 흥분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이제 뭐 대세 상승장에 왔다. 부동산 팔아서 주식 와야 된다. 뭐 구조를 바꿨다. 뭐 5,000포인트 진짜 간다. 이거는 내년도에 생각하시죠. 내년도에. 네. 지금 구호적인 시각을 갖고 지금 꼭 어떤 느낌이면 우리 국장 팔아갖고 미국 가기 지능수냐 작년 12월 말 그 사이클이 지금 우리나라 온 것 같아요. 그때 국장 오히려 미국장 팔아갖고 1,450원에 비싸게 팔아갖고 종목장으로 어마무시한 게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말 때 이걸 노상 이 시간 통해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미장 팔아갖고 국장 와야 됩니다. 대세 상승입니다. 3,000포인트 다 왔는데 무슨 10년 만에 불장이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화두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수익률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굉장히 형편없어요. 네. 지금 내가 상담하거나 이제 의뢰원을 보면요. 대부분 마이너스 30에서 50이 허다해요. 2차 전지주에 많이들 물려 계시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우리 주식시장 내버려뒀던 분들이 많아요. 방치. 그래서 단가들이 다 3년 전, 2년 전 이런 단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치고 올라와도 선별화된 건설, 원전, 전력설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들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요. 이거에 이제 이제 유동성 되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단가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어쩌라고잖아요. 카카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카카오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5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저는 3,000포인트에서 오히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그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흥분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지금 2,300에서 2,600대는 오히려 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종목이 압축되고 근데 여기서 2,600 뚫으면서 확 올라가니까 상대 비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미국 돌아왔는데 미국은 또 펄해요. 그러면 이게 급한 거예요. 여기서라도 복구해야 되는데 또 이걸 끊고 가야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은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까지 가면 주식을 부동산을 담보 잡아갖고 하든지 심지어는 팔아갖고 오겠다는 분 계시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전략은 급해요. 지금 급등한 것들만 골라내세요. 네. 제가 가이드를 할 때 제가 오늘 같이 대한항공이나 SKC나 이런 것들 사주시면 쳐다보시잖아요. 나 현대건설 사고 싶어.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싶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뭐 말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주구장창에서 앞으로 뭐 SMR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우리나라의 뭐 미래 지도에서 뭐 하면 이게 1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겠습니다 그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지난 4월 9일에 2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주가가. 그쵸. 당 중에 주가를 보면 벌써 3배가 올랐더라고요. 2달 만에. 제가 그래서 네. 그 원전주가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라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제는 제외예요. 현대건설도. 한전기술도 이미 현대건설은 미리 제외시켜드렸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 에너지 때문에 지금 성공한 겁니다. 옛날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었지만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동업자예요, 그냥. 그리고 뉴스케일이 4월 달에 11불이 거의 4배 갔습니다. 네. 45불. 오클로도 이 에너지 덕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D-20이에요. D- 우리 기술 거의 더블, 두산 에너빌리티 70%, 그 다음에 현대건설 68%. 요 때는 BHI가 잘 못 갔어요. 60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4월달 저점 기준에 비슷한 가격대예요.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 129%, BHI 130%, 현대건설 120%. 대장이 이렇게 간 거예요. 100% 다 넘었죠. 그 실제 시작은 작년 12월이에요. 120일 전. 120일 전이 두산 에너빌리티 무려 253%. 그 다음에 BHI 240%. 현대건설이 조종했으니까 200% 아래 깼는데 이게 200%도 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왼수 같은 종목 딱 꼽아보시죠. 여기 비츠로테크라든지 뭐 이렇게 10% 20%대 남들은 100에서 200% 갈 때 120일 동안 그리고 60일 동안에 보시면 비츠로테크 7%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그럼 비츠로테크는 무슨 그리고 한전기술은 10만 원대 답한 거는 갑자기 20%나 30% 요 공간 오면 들어갈래요. 네. 마치 그 하나오션이나 급등한 종목들이 그 LS 일렉트론이 요 급등한 다음에 반토막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했거든요. 요런 때 우량주들은 현금 만들어 놓은 거는 우량주 이렇게 급락할 때 사겠고요. 디프리파동.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이 오르비텍. 그래프 보세요. 완전 절벽에 이제 뭔가 하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 이런 걸 왜 선택하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핵을 할 때 핵 폐기물 처리를 문제화시키는 게 굉장히 대두될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에너지 믹스고 해외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때는 핵 폐기물 처리가 핫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오르비텍 요걸 하나 키로에서 한
5, 6천 원까지는 한번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은 상대적으로 오르비텍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츠로 테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단기간에 오르지도 않은 게 이렇게 짱대 음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NRC. 미국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사인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 가정집에 전력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고요. 얘하고 비츠로테크가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계약 맺어갖고 막 들어가요. 그러면 가정집마다 가정집에 SMR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정집마다 전력 설비나 가정용 뭔가 여러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서비스하는 회사가 GNRC하고 비츠로테크가 계약을 맺고 2050년부터 매출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는 아직 못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요런 전략, 상대 전략에 이제 매출단이나 이런 게 끌개가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나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당분간 보고 그동안 갔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매일 자기 끝나면 기록을 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6월 16일 날이 26만 원 SK 하이닉스 찍은 날 실적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천억을 때린 날이에요. SK 하이닉스만 샀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 두산 에너빌리티도 1,400억을 때렸어요. 외국인이. 근데 그날 11% 오르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1%나 종목으로 팍 올려요. 네. 그래서 이거 1,284억을 팔았는데 이게 11%를 급등? 넌 뭐 왜 이렇게 급등시켰냐 해서 했더니 이때 4천억 삼성전자 때리고 1,200억을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을 외국인들이 숏을 쳐버린 거예요. 대규모 매도하고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고개 반만큼 좀 사고요. 금융투자가.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하이닉스만 사서 거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11% 급등시킨 수급의 주체는 어느 쪽이에요? 그게 안 나와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대표님? 그래서 ETF라고 생각하는 거죠. ETF로 팔아 넘겼다라는 예. 식의 해석이 옛날에 이런 현상을 하다 보면 언제 나왔냐. 전력 설비가 고가 때 이지를 했거든요. 주가는 막 가요. 근데 외국인들 막 팔고 주체는 파는데 계속 더 가요. 이거 뭐 누가 받아줘? 금융투자나 뭐 기타 법인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숨어서 받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게 ETF 숨어서 파킹시키는 시나리오 때 꼭 이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치고 나간 날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을 보시면요. 네. 계속 팔아요. 3, 4일 전부터. 거의 1,000억 단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강한데 계속 파는데 그런데 매매 주체별 동량 요새 또 비차익은 5천억, 2천억 대규모로 팔아요. 이런 것들을 쫙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는 선물 저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두산 시장을 이끌었던 원전 관련주 대장주들은 이제는 팔아야 될 시점이다. 이미 시점이 왔었고 이제는 다른 종목들로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네. 기관 매수가 여기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요게 보시면 1,400억, 요게 1,600억, 1,200억 연달아 팔아먹어요. 네. 그런데 금융투자니 사모펀드니 투신이니 연기금이니 하나도 없어요. 요런 현상을 옛날에 그 ETF 그러니까 ETF가 숨어서 받아주고 이거는 계속 넘기는 이럴 때 그럼 고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원형 천장형을 만들면서 빠질 거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넘겼다 그럴 때는 ETF 숏이 나와요. 펀드 숏이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공매도하고 같이 나가버리거든요. 이런 룰을 3개월 안에 쓰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파생 매매하면서 나온 흔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투자에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 관련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좋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대표님. 여기도 매매할 대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날을 세론으로 잡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전 국민한테 뭐 지역 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차가 있어갖고 어떤 분은 뭐 50만 원까지 받고 어떤 분은 뭐 5만 원에 10만 원 받고 해서 거의 규모로는 뭐 30조 정도가 1차, 2차 나눠서 풀린다. 이게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흥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지나놓고 보면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이 겨울의 패턴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121선 밑에서 이렇게 수렴되다가 갖다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얘가 100%에서 300%짜리들이 막 나와요. 옛날 그 이재명 정책 관련주 말고 개인 인맥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떠들지 않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저를 사망각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만큼의 상승만큼의 실적 절대 뒷받침 안 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벤트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요게 멀지 않아요. 4월 달. 그리고 6월 달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부터 로켓포 쏴요. 저라면 얘 팔아갖고 KCS라는 양자 가겠습니다.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에 뒤에는 전자 보안, 그걸 깨는 방어의 양자 컴퓨팅.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 다음에 스토리텔링 만들어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팅 하나 남았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보안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못 간 거.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STO 관련된 종목들 요게 단적인 예입니다. 5월 13일 날이 중요 맥점이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 대선 있었고 오늘 종가인데 딱 보시죠. 단알 3,000원짜리가 6,000원 더블 냈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8,000원짜리가 14,000원. 대부분들 거의 80에서 120%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IT센 글로벌이 최고입니다. 5,000원짜리 28,000원.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그 동신건설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7, 8,000원짜리가 15,000원. 이 각도 보세요. 각도. 그리고 마지막에 6월달 초부터 대선 나오자부터 관련된 게 헥토 파이낸셜 12,000원짜리가 29,000원. 지금 이런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용 아니에요. 이런데 자꾸 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음 타자는 요거의 차익을 갖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게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그게 저는 양자 같아요. 양자. 또 양자 통신이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아까 KCS나 엑스게이트나 양자 컴퓨팅을 오히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토스 지분이나 이런 또 STO 관련주에서는 요 두 가지만 딱 찍어드렸거든요. 하나투자증권하고 대신정보.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토스 관련된 쪽 그런데 하나투자증권 보세요. 우리가 3,000원대 떠들었던데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파시죠. 그리고 오히려 대신정보통신이 하나도 안 갔어요. 이걸로 이동하는 전략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주최하는 회사로 가시든지 기술회사 아니면 보안 양자로 가시든지
이제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등한 것들은 나는 더 갈 것 같아 하시면 이 선을 깨면 뭔가 나는 팔아야지 하는 선만 걸어놓고 그 약속만 지켜보시죠. 122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실적단은 절대 그만큼의 에너지를 커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추경이 집행되는 게 나는 세론으로 작동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바닥 선수들이 그거를 디데이로 잡아갖고 엎어치기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할 거는 시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와 대박 났다. 대박 나기 전에 했어야죠. 대박 났다는 건 안 하시는 게 투자의 그 전략상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네, 한결같은 대표님의 원칙이시죠? 예. 네. 그냥 더 가더라도 남 드세요 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요. 이 10만 원이 5만 원 더 갔어요. 요거 때문에 난리 나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얘가 3만 원까지 빠져요.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카카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흥분된 구조에서는 그때 난리 쳤던 게 BBIG 펀드입니다. 요새 BBIG 떠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 파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ETF가 생성되고 여러분들한테 공시하는 게 저게 왜 지금 시점에 만들어?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이 바닥 선수들한테 안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선수들을 이용하시려면 선수들이 어떤 머리를 갖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 샘플로 예를 든 적 있어요. 작년도인가 글로벌 택시프리 파리 지사 영업정지당하고 그럴 때 주가 급락하고 그럴 때 이거 분명히 이 바닥 선수들이 구조화시킬 거니까 전화자체 발행에 시석화시킨 다음에 싹 모은 다음에 나중에 파리 지사가 재가동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택시프리는 이 하나령이랑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뭐 난리칠 때 그때 팔아먹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체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번 샘플링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었던 제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민생지원금 그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 종목들보다는 보안이나 또 양자 컴퓨팅 쪽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글로벌 택시프리가 이때예요. 2003월에서 7월 3,000원입니다. 네. 제가 이거 분명히 작업할 거다. 지금 이제 7,000원이 나와요. 이제 한 달 후에는 뭐 대규모 카지노에 막 떠들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택시프리 에너지는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여기서 산 거를 이때 팔아먹을 겁니다. 그 작업, 그러면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이 7,000원대, 8,000원대 한 사람들이 이제는 저는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오히려 롯데관광개발보다는 제주항공이나 다른 걸 사시죠라고 전략 세워드리는 거고, 아난티도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도 G2파워도 보시면 영업 정지당했어요. 거래 중단되고. 그래갖고 투매 나올 때 사시면 이게 5,000원이에요. 이게 작년도 10월 달 얘기입니다. 원전으로 해갖고 지금 더블이 산 것 같거든요. 항상 이런 사모펀드나 창투 애들은 공포를 만들 때 구조화시켜서 이거를 미래 보고 가능성 있을 때 모아서 전화사채 발행하거나 희석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하는데 최소한 1년 잡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해 드리냐. 대표님, 최근 파생시장 움직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200 선물지수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데 5포인트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으시잖아요. 예. 네, 지금 400포인트 가까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7월 만기를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은 올려놓고 계속 하루에 10포인트 변동을 쉽게 줍니다. 네. 변동성이 심하네요. 그래서 양매수의 상방 하방이 어떤 때는 3천에서 많이 자꾸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시장이란 거기에 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이용당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항상 계산해 주죠. 삼성전자 하나가 4가지를 커버한다. 삼성전자 하나 올릴 때 SK하이닉스, 삼바, 엔솔 하나가 17%니까 이게 빠지는지 오르는지 같은지 보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오르거나 같이 빠질 때는 13개 종목이 같아요. 이에서 오머볼록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도 들어온 거는 뒤에 선물을 합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이제 ETF로 넘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네. 그래프 갖고 왔는데 지금 방송 시간에 여기 있네. 네. 이번에 6월 16일 날 403까지 땡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0포인트를 죽여버렸어요. 하루 만에요. 고점에서 70포인트. 그러면서 전쟁 터졌는데 다시 땡겼어요. 네. 그래서 402.5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죠. 이게 지지가 되면 아직 고점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402.5와 400 사이가 저항으로 작동하면 395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395를 깨면 이제 하방 숏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죽이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이번 기점이 5월 23일 날 나스닥이 18,500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반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375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번에 최악의 변동성이고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코스피 200의 이 두 가지 비중을 계속 체크하시고요. 이 그림 보시고 그다음에 매일 어떤 거는 숏 걸리나 어떤 건 롱 걸리나를 기록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395 지지하면 안 뺍니다. 근데 395를 깨면요. 거기서 5포인트씩 내리십시오. 5포인트씩. 10포인트도 하루 만에 변동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5일부터 7월 25일 사이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삼성전자 실적과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현대차 기아 실적입니다. 7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나 이런 걸로 현대차나 기아는 실적이 저는 쇼크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야 됩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보다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글로비스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갖고 계신 분도 15만 원부터는 매도를 하십시오. 이거를 20만 원 바로 치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글로비스도 50%는 챙기고 자동차를 굳이 하시겠다면 실적 7월 말 보고하시고 그리고 7월 달은 변동을 375, 385, 395, 405. 네. 5포인트씩 끊어갖고 이 5개 종목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 그것만 보셔도 오늘 올랐다 뺐다 올렸다 이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수가 30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따라가고는 싶은데 지수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여진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래서 네. 하종가 패턴 찾자니까요. 하종가 패턴. 그러니까 헝거서구도 그렇게 해갖고 큰 게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상홀딩스가 오늘 이수학이 나왔습니다. 이수학.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나오면 1000에서 3000 기계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거 시나리오를 잡아요. 얘가 올라가려면 어떤 게임이 나냐. 대주 거버넌스인가.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하종가 패턴 나왔어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하종가 패턴 나왔어요. 이 하종가 패턴 나온 것만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네. 네. 그리고 전번부터 이제 그 YG1을 추세 매매하십시오라는 그 인기 없는 거. 그리고 오늘 얘기한 코스피 200 종목이 10%밖에 안 오른 것 중에 선별화된 거. 대한항공, 에코프로 BM, 뭐 SKC 이런 것들이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겠나. 지수가 여기서 뭐 100포인트 빠지든 200포인트 오르든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가 한번 네이버 같은 에너지가 한번 나올 테니까
그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의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려드렸습니다. 공부해 보시고 나만의 종목을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